그런데 2011년부터 이어진 내전에도 유지됐던 이 아사드 정권이 단 11일 만에 반군 공세에 급속하게 무너진 사정은 무엇인지 또 향후 시리아와 중동에 미칠 파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글로벌 이슈 한겨레 신문 정익일 선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저희가 시리아 내전 관련해서 그렇죠? 소식 전해주셨었는데 이렇게 아사드 정권이 빨리 붕괴될 줄 예상 못하셨었죠 그때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그간의 과정을 좀 짚어주시죠. 시리아 북서부 이들리브 등지에 남아있던 하이아트 타흐리르 알샴 등 이런 반군 세력들이 지난 11월 27일부터 정부군에 대해서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네. 사흘 만인 30일 제2도시인 알레포를 점령했습니다. 이때부터 아사드 정권 위기설이 돌았는데 그 위기설이라는 건 이제 내전이 다시 시작됐구나. 그렇죠. 내전이 또 네. 본격화되겠구나. 뭐 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공군이 나서서 반군을 폭격하고 그랬는데도 정부군이 계속 패주하고 또 다른 주변에 있던 반군들도 가세하면서 수도 다마스쿠스로 진공이 시작됐습니다. 네. 그러다가 급기 한 일주일 만에 한 일주일만 급기야 8일에 다마스쿠스에 입성을 했고 네. 그리고 또 아사드 도설이 그때부터 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 러시아가 아사드가 모스크바로 왔다. 망명을 했다. 우리가 허가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걸로서 아사드 정권이 완전히 붕괴가 확인이 된 거죠. 네. 아사드 대통령은 아버지 하페드 아사드가 1971년에 집권한 이후로 대를 이어서 집권해 왔습니다. 한 53년째가 되겠죠. 북한 정권을 제외하면은 최장수 정권이 거의 될 것 같은데 네. 2011년 시리아 내전 발발로 거의 정권이 넘어갈 뻔했는데 러시아 등 동맹들의 도움으로 생존해서 내전에서 사실상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어이없이 열 하루 만에 무너진 거죠. 며칠 만에 이렇게 갑자기 정권이 붕괴된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말이 좀 있잖아요. 베이징의 나비가 날개짓 한번 해서 한 달 뒤에 뉴욕에서는 폭풍이 불 수 있다. 네. 근데 최근에 시리아 주변에서 거의 메가톤급 핵폭탄이 터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짜 전쟁인데요. 그렇죠. 바샤르 아사드 정권이 그 핵폭풍에 날아간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사드 정권은 내전에서 러시아와 이란, 레바논, 헤즈볼라의 도움으로 생존했습니다. 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졌고 최근에 그렇죠. 그래서 러시아가 발목이 잡혔고 이란과 헤즈볼라가 가짜 전쟁 여파로 이스라엘과 대결하다가 서로 공격하고 피폐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특히 헤즈볼라는 아사드 정권을 유지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줬습니다. 지상 병력을 파견해서 실질적으로 무장력을 제공했었는데 네. 이번에 아사드 정권을 도와줄 수가 없었게 된 거죠. 그러네요. 이 틈을 타고 트리키의 지원을 받은 반군들이 공세를 펼쳐서 일거에 붕괴시켜버린 거죠. 네. 외부적인 요인은 이렇고 내부적으로도 좀 좋지 않은 상황이었죠. 어쩌면 내부적인 요인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지지가 없었습니다. 네. 주민의 70%는 순위파가 반대했었고요. 내전 이후에도 철권 통치에다가 13%에 불과한 그 아사드가 출신이었던 알라이파에만 의존했습니다. 네. 정부와 정부군은 무능하고 부패했습니다. 부패와 종파적인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 무능함 때문에 군의 능력이 이미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저하됐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네. 고위직에는 아사드 대통령과 같은 정파인 알라이파만 오를 수 있었고 정부군의 지휘관들도 마약 밀수나 수익성이 높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나마 헤즈볼라가 파견한 지상병력이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기댈 수가 없게 된 거죠. 네. 반면 이번에 반군의 주적이었던 하이아트 타흐리르 알샴 네. 1년 동안이나 이번 공격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하이아트는 1년 전에 군사대학을 설립하는 등 공격을 준비해왔고 거의 정부군 이상의 전투력을 가진 거죠. 네. 알레포를 공격할 때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드론 등 첨단 무기가 등장했습니다. 정부군 장갑차와 탱크가 이 하이아트 드론 공격에 여지없이 파괴돼 버렸습니다. 네. 특히 하야트 대원들은 기관과 사기에서 정부군을 압도했죠. 주민들의 지지도 받았고요. 네. 물론 그 뒤에는 트리키의 직접 지원에다가 서방의 암묵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리아 내전 이제 끝났다고 봐도 괜찮은 건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오히려 새로운 분쟁과 내전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보입니다. 네. 우선 도망간 아사드 정권을 대체할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마땅치가 않습니다. 새 정부를 구성하기에는 반군과 외세들이 너무 난립하고 공통 복무가 적습니다. 국내적으로는 4대 세력이 있고 네. 외세는 5개의 외세가 서로 얽혀 있습니다.
문제 국내에 있는 4대 세력을 보면 이번에 아사드 타도의 주력이 됐던 반군 하이아트 이슬람주의 세력입니다. 네. 또 하나는 쿠르드족의 시리아 민주군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분리 독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튀르키예가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했던 친서방 성향의 시리아 민족군이 있습니다. 튀르키예 지원을 받고 있고 현재 투르크족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내전이 끝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전이. 쿠르드족을 그리고 또 공격하고. 이제 아사드 정권의 기반이었던 알라이파가 있습니다. 알라이파는 정부군을 구성한 핵심이었고 사실 정부는 붕괴되긴 했지만 이제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면은 다시 무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른 또 기관과 사기를 보여줄 수가 있죠. 그리고 현재 저기 지중해 연안에 알라이파들이 아직도 친정부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 또 러시아군 군기지가 있고요. 네네. 네. 이렇게 4대 국내 세력이 있고 5개 외세는 어떤 나라예요? 먼저 이번 아사드 정권의 타도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튀르키예가 있겠죠. 네. 가장 깊숙이 개입했습니다. 튀르키예는 쿠르드족 견제가 우선 사항입니다. 향후 시리아에서 신정부 구성 등에서 아마 목소리를 가장 크게 낼 겁니다. 지분도 제일 크고요. 네. 이미 방금 얘기한 대로 시리아 민족군이 쿠르드족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튀르키예가 배후죠. 두 번째로는 러시아가 있죠. 겠네요. 네. 네네. 러시아는 지금 타르투스 등 지중해 연안에 해군기지도 있고 공군기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에게 이 기지들은 자신들의 지중해 전략에서 필수적인 교두보들이기 때문에 아마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또 그들 위해서는 시리아 내에서 친 러시아 세력을 유지해야 되고요. 친 아사드 세력이었던 알라이파와 아마 손을 잡을 겁니다. 알라이파도 러시아 군기지가 있는 데가 근거지입니다. 그렇군요. 네. 세 번째로는 이란과 헤즈볼라가 있겠죠. 네. 친이란 세력들, 이란 동맹 세력들. 이 두 세력들은 아사드 체제 붕괴로 아마 가장 큰 타격을 받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리아 내 영향력을 결코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렇죠. 시리아 내는 아직도 친이란 무장 세력들이 많습니다. 네 번째로는 물론 이제 가장 큰 이제 플레이어인 미국이 있죠. 미국으로서는 아사드가 제거된 마당에 이 시리아에 대한 영향력을 갖다 포기할 수가 없고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자기네 중동 질서를 위해서 어쨌든지 개입을 할 겁니다. 주둔 중인 병력을 유지하면서 현재 요르단 접경 지역에 군대가 있습니다. 이건 국제법적 불법이긴 한데 시리아가 워낙 상황이 안 좋으니까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네. 그 대리 세력이라 할 수 있는 쿠르드족의 시리아 민주군이 있습니다. 그 북동쪽에 주둔하고 있죠. 네. 이런 시리아 민주군을 몫을 더 키워줘야 되는데 이거는 또 튀르키예의 이해와 상충되는 거죠. 미국이. 어쨌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개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네. 뭐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얘기지 미국의 영향력을 갖다 포기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어쨌든 미국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제가 방금 말씀했던 이런 목표들을 달성해야 되죠. 마지막으로는 미국과 이해를 기본적으로 같이 한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리아가에서 아주 강력한 정부가 출현하는 것도 반대하고 그렇다고 너무 무질서하게 해갖고서 자기들의 그 무장 세력이 타는 것도 반대하기 때문에 적당한 수시를 유지하게 하려고 할 겁니다. 네. 이미 골란고원과 접경하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그 골란고원은 이미 1967 6.1 전쟁 때 이스라엘 점령하고 있는 상태인데 네. 그 골란고원을 두고도 또 서로가 완충지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리아 쪽으로 넘어가서 사실 시리아 영토죠. 네. 이미 점령을 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필요하면은 아마 더 진군해서 시리아 영토를 점령할 수 있을 겁니다. 자기들의 이해에 따라서 얼마든지. 지금 시리아가 무주공선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스라엘이 군사작전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네, 네. 우리 안보를 위해 점령했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 그렇죠. 쉽지 않은데 이 시리아가 왜 이렇게 분열이 됐고 외세의 각축장이 됐는지 좀 알아볼까요? 중동 국가들이 다 마찬가지긴 한데 시리아도 다민족 다종교 국가입니다. 네. 이슬람 다수 종파인 수니파가 주민의 70%고 아사드 정권의 기반이었던 알라이파가 한 13% 정도 됩니다. 프랑스가 식민 통치할 때 이 알라이파를 경찰이나 군으로 등용했습니다. 이제 이른바 디바이드 앤 룰 전략이라고 뭐 이런 거죠. 분리 통치 전략이라고. 독립 뒤에 이 알라이파가 군부 등을 통해서 권력을 잡았고 1971년부터 하페드 아사드 가문들이 집권해 온 거죠. 네. 2011년 다수의 수니파 주민들이 이 소수 알라이파 독재 정권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를 벌였고 이것이 내전으로 번졌습니다. 그러자 이제 주변 세력들이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사드 정권은 같은 시아파인 이란과 동맹과 맺고 네. 반서방 성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아랍 국가들도 네.
그 사우디든 주변의 아랍 국가든 순위파든 이란과 대립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이번에 내전이 나니까 이란의 동맹인 시리아를 아사드 정권을 타도시켜야겠다고 반군들을 지원했습니다. 네. 그 지원 과정에서 튀르키예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접경하고 있어 튀르키예 군사력도 세니까 반군들을 훈련시키고 지원하는 통로가 튀르키예를 맡았죠. 물론 미국이나 서방이 그 배후였었고요. 암묵적인 배후였고. 그래서 이 반군 세력은 크게 그 순위 아랍 국가 서방이 지원하는 세속주의 성향의 자유르 시리아군이라는 게 있었고 네. 또 하나는 지금 하이아트의 전신이었던 누스라 전선이라고 하는 이슬람주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두 세력으로 반군이 양분됐었는데 이렇게 반군들이 득세를 하니까는 이란과 그 동맹 세력들이 이제 아사드를 지원했고 급기야는 냉전 시대 때부터 우방이었던 러시아가 2015년부터 파병을 해갖고서 아사드 정권을 도왔습니다. 러시아의 파병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러네요. 이걸로 해서 아사드가 살아났고 내전이 사실상 정권의 승리로 기울어졌고 2020년 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도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아직도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사드 정권이 붕괴된 결정적인 배후를 튀르키예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 상황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방금 제가 말한 대로 튀르키예가 시리아 내전에 개입한 가장 큰 이유는 쿠르드족 문제 때문입니다. 네. 쿠르드족은 튀르키예, 시리아, 이라크, 이란 접경지대에 사는 소수민족이 아니죠. 3천만 명 정도 되는 아주 큰 민족인데 국가가 없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있는 국가 없는 민족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분리 독립을 추구해 왔습니다. 우리도 국가를 만들고 싶다. 네. 근데 특히 튀르키예에 있는 쿠르드족들이 그게 심했고 그동안 무장 독립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터키로서는 이 쿠르드족의 무장 독립 투쟁이 제일 큰 안보 사안이었습니다. 시리아 내전이 터지니까는 터키에 있던 쿠르드족이 시리아로 넘어가서 그 공간이 생기니까 이제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무장 이제 내전이 가담하니까 이렇게 놔뒀다가는 쿠르드족이 독립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내전에 개입한 거죠. 네. 근데 이 시리아 내전의 경과가 어떻게 됐냐 그러면 문제가 시리아 내전이 진행되다 이슬람주의 세력이 커져서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준국가 세력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등 서방은 다급하니까는 이 이슬람 국가를 격퇴하기 위해서 쿠르드족을 동원해서 무장을 시키고 시리아 민주군영을 만들었습니다. 그 쿠르드족이 주축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슬람 국가 격퇴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쿠르드족의 힘이 더 커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터키로서는 쿠르드족을 제어하려고 시리아 내전에 개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쿠르드족의 힘이 더 커졌고 네. 자기가 지원하던 이른바 친서방 반군들은 지리멸멸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치부심하다가 네. 그 남은 세력들을 갖다가 다 모아서 이들리브 지역에 잔존했는데 거기에 지원을 해주고 심지어 이슬람주의 세력까지도 지원을 해준 거죠. 지금 하이아트죠. 네. 다마스크에 입성한. 그리고서 이번에 가자 전쟁이 터지니까는 반군들의 지원을 해줘서 진공을 시작한 거죠. 27일 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휴전을 했는데 그날 맞춰서 진공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 전에는 참아 못한 이유가 튀르키예가 이슬람권의 눈치를 봐서 이스라엘을 비난했는데 전쟁하는 동안 가자 전쟁 동안 시리아를 침공하게 되면 이스라엘 도와주는 격이 되니까 못하다가 휴전하자마자 진공을 시작한 거죠. 네. 또 53년 만에 이 아사드 철권 통치가 붕괴가 됐는데 시리아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중동 정세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텐데요. 한마디로 현재로는 오리무중이라고 했습니다. 아사드 정권의 총리였던 모하메드 알잘리가 어저께 반군 지도자 골라니를 만나가지고 하야트 이슬람주의 세력이죠. 하야트 지도자 골라니를 만나서 정권 이용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권력 공백 상태고 이를 타개할 로드맵도 없고 협의할 세력도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현재로서는 아직 인정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정권을 주겠다 아사드 정권 총리가 정권을 주겠다고 하야트는 무엇보다도 서방이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이슬람주의 세력입니다. 물론 하야트가 이제 알카에다 많이 손을 꽂고 우리는 이제 지하디즘 과격한 성전주의를 벌였다고 말은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래도 이슬람주의 체제를 수립을 목표로 하는 세력들입니다. 이 점에서 그러니까 서방에서는 전쟁하고 나서 보니까는 아사드 정권 타도로 보니까 이상하게 이슬람주의 세력이 집권해 이건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물론 하야트 어느 정도 인정할 건 좀 두어 봐야 될 건데 이 점에서는
미국이나 러시아 그리고 주변의 순위파 국가 모두가 이해를 같이 합니다. 이 점에서는 어느 정도 공통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는 시리아에 있는 상대방의 군주를 서로 양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로서는 러시아가 지난 7일 도하에서 열린 러시아 튀르키예 이란 및 순위파 아랍 국가들 회의에서 2행기 동안 러시아의 군 기지를 갖다가 그대로 주둔하기로 하자 이렇게 약속했다고 합니다. 네. 미군과 러시아군 모두가 시리아 상황이 격변으로 빠지지 않게 제한 역할을 서로 하자 이제 이 정도 약속을 하는 거죠. 문제는 튀르키예인데 자신이 지원했던 하야트를 통해서 아마 시리아 내에서 가장 큰 몫을 챙기라고 할 겁니다. 네. 시리아 튀르키예 방금도 얘기했던 자신이 직접적으로 육성했던 시리아 민족군이 현재 쿠르드 민주군을 시리아 민주군 쿠르드족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아사드의 엄마 가장 큰 문제는 결국은 세력 공백 같아요. 이 세력 공백이 생기면 이제 이 어디로 될지 모르는 거죠. 예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이라크 전쟁 뒤에 사담 후세인 정권이 붕괴되고 나니까는 내란이 벌어졌고 그 내란이 시리아 내전과 연동됐고 그래서 이슬람 국가가 출현했고 네. 그러면서 무장 세력들이 중동 전역에 퍼졌고 그것이 결국 친이란 세력과 이스라엘과 대결이 됐고 이것이 결국 가자 전쟁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이 세력 공백 국제 정치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이 세력 공백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네요. 없는 정권보다 나쁜 정권이 더 낫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세력 공백이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중동 지역 전체에도 이제 영향을 미칠 당연하죠. 거예요. 네. 시리아라는 데는 중동에서 이른바 레반트 지역이라고 불리는데 네. 역사적 지정학적으로 핵심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정부가 없는 무정부 상태가 계속된다. 네. 이렇게 되면은 중동 전체가 전화에 휘말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죠. 네, 중동에 어떻게 보면 핵심 지역인데 그렇죠. 네. 지금 세력이 없다. 세력이 없다. 주인이 없다. 네. 무정부 상태다. 이런 그렇습니다. 거죠. 네. 중동 전체가 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아마 이 상황. 잘못하다가 이라크 전쟁 이후 상황보다 더 나빠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가능성은 지정학적으로 봐서 시대가 그런 지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이슈 13년간의 시리아 내전이 종식됐는가 했는데 지금 더 어떻게 보면 불안정한 상황이죠. 상황으로 현재로서. 가고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익일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